네,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당신의 매일 아침은 설렘으로 가득한가요? 회사에 존경할 만한 직장 상사가 5명 이상 되나요? 당신의 몸은 1년 전보다 건강한가요? 만약 3가지 질문 모두 좀 답변을 망설였다면 그것이 바로 퇴사 시그널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퇴사를 고민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퇴사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를 한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는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제게 선물로 준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하는가? 아니면 지금보다 성장 또는 긍정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만약 후자라면 결정을 내려라가 이 책의 모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20대 때 선택한 그 첫 번째 직업이 50대 때까지 이어질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좀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20대 또는 30대 때 선택한 직업이 내 앞으로의 평생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최적의 시기일까요? 우리는 첫 번째 직장에서 선택한 직업이 계속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정년이 끝나면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빙워터 씨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언젠가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우리가 변화를 결정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어려움 또는 준비가 아직 안 돼서 통찰력이 부족해서. 보도 셰퍼는 그저 지금의 상황과 이별할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부터 지금의 상황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변화를 선택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놓인 물건과 같아서 가만히 서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목표는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서 그 목표를 쟁취하라가 이 책의 모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책이 1935년도에 지어진 책인데 제목부터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나요? 게으름에 대한 찬양.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 뛰어들어라, 도전해라 이런 자기개발 서적과 좀 비슷한 톤이라면 이 책의 결은 조금 달라요. 노동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가 생활, 우리의 쉼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조금 더 후순위로 빠지고 회사에서의 나의 역할이 좀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책은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디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내 인생에서 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경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경험 중 몇 퍼센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100%라고 말하신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과거의 경험을 왜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담 역시 100% 실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저만 해도 직장을 왜 다녀?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나는 경험을 쌓으려고 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경험이 늘 좋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대학생 시절에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 제일 크게 느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갔을 때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스페인 사람들은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 역시 남들이 먼저 살아온 경험이 때로는 함정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정해놓은 틀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연차가 점점 쌓일수록 시야가 좁아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흔히 말하는 그 퇴사에 대한 두려움 잠깐 내려놓으시고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적인 삶, 지금 한번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책은 퇴사는 여행입니다. 이
책은 제가 퇴사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준 책인데요.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퇴사하고 여행 가나? 이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퇴사는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의 그저 일부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 어딘가에 퇴사라고 하면 지금의 것을 포기하고 끝내 내려놓는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혀 있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인생을 그저 하나의 여행이라고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A 레스토랑을 갈까 B 레스토랑을 갈까 선택지에 놓이잖아요. 그때 A라는 레스토랑을 선택했다고 B라는 레스토랑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퇴사는 그저 선택지 중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책에 있던 내용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재미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키워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재미있는 무언가를 하게 되면 주체적으로 하게 되고 주체적으로 하게 되면 당장 무언가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쉽게 지치지 않잖아요. 쉽게 지치지 않다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꾸준함은 결국 성취를 이루게 된다라는 아주 심플한 구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재미없는 걸 하게 되면 주체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주체적으로 할 수 없다 보면 당장의 무언가의 보상이 없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에서의 생활이 재미가 없고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본인만의 재미를 찾아 새로운 것을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책은 부의 추월차선인데요. 이 책 너무 익숙하시죠? 그렇지만 제가 퇴사를 하고 이직이 아니라 창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 이 책을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라 일을 해도 결국 지갑을 부풀리는 건 회사의 창업자구나. 나의 이 값비싼 노동력이 저 창업자의 주머니를 늘려주는 데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서행차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서행차선에서의 삶은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노동력을 갈아 넣는 오늘의 행복을 뒤로 미루는 이런 삶이에요. 반대로 저자가 말하는 추월차선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동화된 수익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노는 시간에도 알아서 수익이 나오는 돈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 추월차선의 초반은 녹록지 않습니다. 나를 진짜 갈아 넣는다라는 정신으로 해야 자동화된 수익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결국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순간 빛의 속도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새 N잡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곧바로 퇴사를 하는 게 좀 두렵다면 세컨잡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스타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두에 말했듯 우리는 결국 새로운 나만의 직업을 언젠가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상 5권의 책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드린 5권의 책 외에도 퇴사를 고민하고 있을 때 추천해주실 만한 책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